안녕하십니까.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주가가 금요일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찍어 눌렸죠. 마이너스 10%까지 눌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4일 동안, 앞전에 4거래일 동안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 그동안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그냥 하루 만에 이걸 눌러 내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선 짜증이란 짜증이 진짜 많이 났을 겁니다. 정말로 기분도 안 좋고 열도 받고 도대체 SK하이닉스 뭐냐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전고점은 되돌아오지 않는 거냐, 나스닥 상장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주식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차라리 팔고 싶다 아니면은 지금 추매를 할까, 이런 질문들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는지, 그걸 제가 파악해서 여러분한테 팩트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수급을 또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우리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진짜 똘똘 뭉쳐가지고 주가 음봉을 만든 이 캔들에 대한 의도, 이 의도를 한번 파악해보고 의도에 대해서 박살내서 진짜 뒤통수를 한방 후려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은 첫 번째 기술적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는 기업적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금요일이죠. 금요일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냥 진짜로 팔아 제꼈어요. 누가? 외국인들이 그냥 정말로 많이 팔았습니다. 외인들이 90만 주를 팔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48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식 선물에서, 여기서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식 선물에서 외인들은 진짜 팔았어요. 근데 기관이랑 금투는 주식 선물은 오히려 매수했습니다. 자, 이게 아주 뭔가 꺼림칙하죠. 오히려 그러면서 풋옵션, 콜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풋옵션 보면 외인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행사를 하고 콜옵션에서도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정리 들어갑니다. 콜옵션에서 외인들이 이런 짓을 했고, 풋옵션에서 외인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선물에서는 오지게 팔아 제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근데 기관은 달랐다. 기관은 오히려 주식 선물에서는 매수를 하더라. 그러면 이제 딱 해석해 드릴게요.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주가를 외인들은 그냥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주가를 진짜로 무슨 뭐랄까요, 무슨 저기 앞찾기 가지고 폐차장에 앞찾기로 폐차 찌그러뜨렸듯이 지수를 그냥 완전 찌부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짜부시켜가지고 그냥 찌그러뜨리겠다 이 말이에요, 외인들은. 그래서 근데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지수 완전 짜부시켜가지고 정말 떨어뜨린 다음에 저점에서 매수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외인들은. 근데 기관은 조금 다릅니다. 기관은 자 떨어뜨리는 건 떨어뜨리는 건데 어느 정도 완전히 조지는 것보다는 좀 적당히 패자, 적당히 패가지고 사실상 어느 정도 물량을, 왜 지네는 기관이니까 적당히 팬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 물량으로 뭘 하겠다? 그때 차라리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둘이 같은 셈이에요. 둘 다 지수를 떨어뜨리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기관은, 우리는 사실 옛날부터 조금 사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적당히 떨군 다음에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 이거고, 외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오질나게 떨어뜨려야지, 그래서 완전 저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매수해 가지고 올라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마이너스 10%까지 빠진 거예요. 이해되셨을까 여러분? 결론은 외인과 기관이, 외인은 특히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뉴스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중동 문제 때문에 유가가 올랐죠. 유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매크로가 있죠. 유가가 오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플레, 기대 인플레가 올라갑니다. 기대 인플레가 뭔가요? 물가가 올라갈 것을 이제
조금 긴장하는 거죠. 그럼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면 뭐가 또 올라갑니까? 바로 미 국채 금리와 달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외인들의 수급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외인들은 제가 외인들 편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를 타당한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외인들이 왜 수급이 빠집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뭐가 발생하네요? 환차손이 발생하죠. 환차손이 발생하니까 그냥 바로 팔아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어떤 마음이다? 완전 저점에서 밟아가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관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은 저점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적당히 패가지고 거기서 가져가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역발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역발상. 결론은 뭐예요? 이 자식들이 전부 다 떨어뜨려가지고 나중에 바닥 다 짚고 결국에 올라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개인들 물량을 공포에 던지는 개인들 물량을 자기들이 싸게 받아가지고 헐값에 가져가서 고점으로 올려가지고 수익 보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진짜로 기관이랑 외인들이 이런 세력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요? 바로 추매와 매도 타점을 제대로 잡아가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기관과 외인의 이런 작전을 미리 선점하고 우리가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매와 매도 타점을 먼저 가져가야 됩니다. 정말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개인들은 여러분 기관이랑 외인들의 이제 차이가 있죠. 진짜 개인은 뭘 잘합니까 여러분? 이런 분석이나 미리 선점하는 게 가능해요. 왜냐? 개인 투자자니까. 우리는 전부 다 개인 하나하나잖아요. 근데 기관이랑 외인은 그런 게 안 되죠. 선점하는 거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할 수 있는 작전이 뭐예요? 흔들기밖에 없는 거예요. 왜? 흔들어야지. 얘네는 큰 돈이고 그리고 기관이고 외인이다 보니까 얘네는 규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규제. 이 규제 안에서 최대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우리는 규제라는 건 딱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유일하게 우리 진짜 개인, 기관, 외인, 네. 하여튼 이 기관과 외인을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미리 선점하는 데 있습니다. 선점. 그 추매 타점과 매도 타점을 선점해야 된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점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위에 있는 연락처 여러분 010-3489-2925 위에 번호로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미리 보내놓으세요. 핵점이라고 보내셔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운전 중일 수도 있고 뭐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 1번만 문자로 보내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내놓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추매 타점 그 다음에 매도 타점 나중에 세력들이 이제 올라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얘네들 올릴 때 그때 바로바로 신호 발생할 때 저점 매집 신호 발생하고 추매 신호 발생하고 할 때 그때 여러분한테 뭐가 나간다? 문자 그때 바로바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금 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추매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영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 지금 바로 핸드폰 여셔가지고 지금 바로 핸드폰 손에 쥐고 여셔서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미리 보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문자 미리 보내놓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이라고 저장할 수 있게끔 저장을 해놓고 그룹명으로 저장해놓고 신호를 바로바로 보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문자를 미리 보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추매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도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부터 여러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력 목표선이라는 게 있어요. 남색 선. 지금 계속 보고 계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식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동그라미 좀 쳐볼게요. 자, 여기에 대한 공식이 뭐냐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점 또는 단기 고점으로 올라가는 와중에 세력 목표선을 터치하게 되면 그때 뭐가 나온다? 매도세가 나온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만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 있으니까 과거로도 가볼게요. 자, 과거에도 이렇게 자, 너무 멀리 가진 않고 여기서만 제가 차트를 240일선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번
사실상 여기부터 이까지 총 12번의 매도 타점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률, 정확성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진짜로. 이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이게 매도 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정확성에 대해서 과연 너가 실전에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매도 타점을 이용해서 주식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바로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네, 1억 대회 여기 탑10 에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SK 하이닉스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관과 외인이 여기서 뭐 한다 그랬나요? 매집하고 있다 그랬죠. 매집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개인들 물량 빨아먹고 뭐 한다고요?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헐값에 받아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 주가를 띄어 올릴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량으로 떨어뜨린 주식은 물량으로 올린 주식은 나중에 다시 물량으로 떨어져요. 정말로. 근데 명분으로 간 주식은 이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모멘텀. 근데 이 명분으로 간 주식은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진짜.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를 하듯이 우리도 지금부터 여러분 딱 말씀드립니다. 5분간은 여러분이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5분간은. 지금부터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5분간 워렌 버핏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봐야 됩니다. 2번 기업적 시나리오입니다. 자, 바로 기업적 시나리오 이야기할게요. 제가 글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엔비디아로 가는 HBM3E 그리고 HBM4에 대한 독점적 리더십과 시장 지배력입니다. 자, 여러분 엔비디아 AI 플랫폼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블랙웰이라고 합니다. 블랙웰. 자, 이 블랙웰을 쓰기 위해서 뭡니까? HBM3E 12단이 필요해요. 어디 거? 죄송합니다. SK 하이닉스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차세대 HBM4까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밸류 체인의 심장을 누가 가지고 있냐? 바로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SK 하이닉스 HBM3 12단 수율 독보적 HBM4 기술 선점 경쟁사 추종 불허 압도적인 초격차 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SK 하이닉스가. 왜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진짜 왜 바닥 타이밍이냐? 메이저 세력들이랑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 자, 근데 속지 마라. 진짜 바닥. 다 적어놨습니다. 왜냐? 경쟁사에서는 시장 진입 적보 지연, 시장 진입 지연 라인업 부족, 생산 라인업이 부족해요. 뭐가? HBM3랑 HBM4가 솔직히 다들 알고 계시나요? 삼성전자 좋은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HBM에 대해서 누가 진짜 1등입니까?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격차 지배력 때문에 사실상 시장 진입 장벽을 꿈도 못 꿔요. 다른 기업들은 마이크론, 인텔, TSMC 이런 애들 다 나가리에요.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기업들도 SK 하이닉스 발끝을 못 따라와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뭡니까? AI 데이터 센터 폭발의 최대 수혜 자회사 솔리다임 중심의 초고용량 ESSD 독점. 자, 여러분 ESSD의 수요가 가파르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그 이유가 GPU만 필요한 게 아니라 초고용량 ESSD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 아니 AI 제가 여기다 글을 쓸게요. AI를 쓰면은 AI가
내 정보를 기억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장 메모리가 필요하죠. 근데 이 메모리도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빨라야 돼요. 메모리가 느리면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도 못 써요. 느리면은. 아니 뭐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주가 어떻게 될까라고 AI한테 물어봤는데 AI가 한 10분 뒤에 답해줘요. 그럼 쓰겠습니까? 안 쓰지? 이거 이거 쓴 꼴통 아이가 이러면서 안 쓰죠.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빨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초고용량 ESSD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회사 솔리다임 중심의 ESSD입니다. 최고층량 낸드를 적층해서 독보적인 수위를 자랑하는, 그리고 ESSD의 라인업 64TB, 128TB, 진짜 네 이런 테라바이트 정말 다 가지고 있는 정말로 독보적인 라인업. 근데 이게 다 어디로 간다고요? 네, 낸드 부문에 낸드가 필요한 곳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낸드가 여러분 뭡니까? 지금 전 세계로 쇼티지 현상 발생했죠. 공급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발생했으니까 낸드 가격 얼마 올랐어요? 60% 올랐죠. 그러니까 60% 올라가니까 뭐가 됩니까? 실적 슈퍼사이클 포기 진입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우리는 SK 하이닉스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5분 지났습니까? 5분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워렌 버핏이에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경쟁사 대비 초격차 패키징. MRMUF의 압도적인 마진율. 이게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 공정 방식을 MRFU라고 합니다. MUF 죄송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자, 초고단화 말 그대로 HBM을 고단으로 쌓으려면 핵심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열입니다. 열. 근데 이 열 제어를 SK 하이닉스 말고 다른 애들은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율이 떨어지니까 HBM 이 비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다 누굽니까? 이걸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여기 여러분 SK 하이닉스 얘네가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얘네는 매스 유저 몰딩 방식이 그게 바로 MRMUF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초방막 몰딩 소재와 심지어 균일한 열분산 이렇게 해서 HBM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가 못하니까 얘네가 열 제어도 못하고 수율도 낮고 그러니까 비용도 올라서 얘네는 비싸게 팔고, 근데 문제는 불량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쓰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뭡니까? 아니 열분산도 잘 되고 불량률도 없고 심지어 아이고 성능 좋지. 그러니까 수율이 압도적인 거죠. 진짜 HBM 경쟁력이 부재하다니까요. SK 하이닉스가 HBM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진짜로 더 공포에 던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오히려 진짜 여러분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근거로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주가를 한번 개인들이 물량을 빨아먹고 외인들이랑 기관이 한번 주가를 튕겨 올리겠다 이런 심산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추매 타점과 매도 타점 이거 모르면 진짜로 박살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진짜 우리 이거 무조건 알고 가야 됩니다. 정말. 근데 내가 만약 이거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 위에 번호로 진짜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미리 보내놓으세요. 미리 보내놓으셔서 당장 월요일에 찾아올 구간, 추매 구간 또는 매도 구간 세력들이 가장 익절해가지고 나가는 구간 그거 같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못 나가면 이 조정 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 같이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있는 3489-2925 번호로 핵점이라고 문자 미리 보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식은 멘탈 싸움입니다. 근데 이 멘탈은 어디서 옵니까? 확신에서 옵니다. 확신. 근데 이 확신이라는 건 뭐가 옵니까? 여러분 왜 확신이 생길까요? 내가 이 주식을 왜 들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주식을 언제 추매하고 언제 매도할 것인지 이걸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우리는 확신이라는 게 생기고 멘탈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내 손안에 쥐고 있을 때 진정한 여러분 주식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주식 고수는 금요일 같은 이런 하락 장세도 여러분 기회로 보입니다. 왜?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미 취급받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로서 존중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 투자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SK 하이닉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이 기회를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위에 있는 연락처 황금색 번호 010-3489-2925 번호로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우리 이 기회를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이었습니다.